2022년 기준으로 제약산업 시장 규모는 29.9조 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대비해서는 약 1.6% 수준, 아직 2%가 되지 않는, 아직 글로벌에서는 국내 시장은 좀 작은 사실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4% 정도 성장을 했고, 22년도 기준으로 전체 생산액 대비해서 수출 비중은 36%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 고객사들이 해외 회사들이기 때문에 위탁 생산으로도 이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를 대부분을 다 수출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보툴리눔 톡신, 미용 의료기기 등이 이제 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제약산업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내수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 더 전형적인 내수 산업의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보툴리눔 톡신, 미용기기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수출 비중이 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통적인 제약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내수 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네릭 위주라는 점인데, 국내 제약사들의 비즈니스는 대부분 제네릭, 즉 카피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네릭 위주의 비즈니스의 특징이 중소 제조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고, 또 이제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에서의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영업에서의 경쟁이 나타난다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산업이라는 점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의약품은 규제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근데 이제 또 거기서 또 저희 산업의 어떤 수익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약가인화입니다. 이제 국내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을 싱글페이어로 하고 있는 또 국가 건강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약가 협상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약가인화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종종 이루어져 왔고, 2012년에 한번 크게 약가인화가 있었고요. 2020년에도 저희가 한번 약가인하를 또 하는 이제 제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약가인하들이 나오면서 산업의 수익성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특성은 비대칭 산업이라는 점인데, 이거는 그냥 제약바이오 전반의 어떤 특성입니다. 의약품은 선택권이 환자한테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약을 선택하는 이제 대상이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소비자가 봤을 때 좋은 약과 의사가 봤을 때 좋은 약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고, 어떤 일반적인 소비재처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전문의약품은 대중 광고도 현재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소비재를 보시는 시각으로 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특성이, 이것도 이제 국내만의 특성은 아니고요, 그냥 제약 산업의 그냥 기본적 특성인데, 의약품은 가격에 비탄력적인 제한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의약품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질환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있다면 그 약물을 저희가 활용하는 거지, 가격이 싼 약물을 쓰는 구조로 의사결정이 일어나진 않고, 따라서 좀 가격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좀 경기 변동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변동의 영향은 없지만 이제 약가를 또 인하하거나 이런 데에 대한 규제 리스크는 또 따로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약가 인하가 주기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종종 이뤄져 왔는데, 2012년에 한번 저희가 약가 인하가 있었고요. 2020년 7월에 일부 약가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약가 인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국내 건강보험의 아무래도 재정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고 있고, 이제 재정 수지도 이제 특히 노령화가 됨에 따라서 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한 어떤 니즈들이 계속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제네릭을 조금 억제를 촉진하는 그런 사건들이 2014년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있었던 이슈가 예를 들면 혈압약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던 사태였는데,
이제 발암물질이 나온 중국 원료를 사용한 제네릭들이 이제 회수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제네릭이 너무 품목수가 국내에 많고 이런 좀 문제 의식들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어떤 정책들의 방향은 계속 제네릭의 품목수를 좀 억제하고 약가를 깎으려는 그런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수 시장의 전망이 그렇게 국내 의약품 시장은 밝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정체된 내수 상황에서 성장 동력을 위해서 R&D를 상위 제약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R&D 비용을 쏟아서 연구 개발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유한양행이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어떤 바이오텍의 그런 후보 물질들을 도입해서 개발하는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뭐 자체 R&D 등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수익성이 이미 이제 좋은 회사들도 이렇게 R&D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률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다소 좀 어려운 산업일 수 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